안녕하세요, 유팀입니다. 요 며칠 유튜브를 해보면서 제가 개선해야 될 점이 눈에 보여서 고쳐보려고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로 즉석에서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좀 조리 있게 말하고 싶어서 집에서 대본을 좀 이렇게 써서 이렇게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 익숙해질 때까지 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부동산 창업 시 알아봐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 팀장은 부동산 창업을 3번 했어요. 3번 했고, 그에 이제 지인분들 이제 컨설팅을 좀 많이 해드렸어요. 지인분들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하나서부터 열까지 첫 직원 면접도 이제 제가 봤고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금전적으로 뭐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은 보수를 받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무실들에 제가 유일하게 받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제 인터넷 광고를 제가 해주고 이제 소정의 이제 비용으로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마다 조금씩 받고 있어요. 금액은 좀 비밀이고 광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렇게 여러 개의 부동산 사무실을 오픈 및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 부분을 이제 말씀해 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이제 잘 봐야 되는 거, 최우선적으로 먼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입지 선정하고 동네 이제 그 체크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한마디로 자리를 보는 거죠. 자리를. 기존에 많은 분들이 이래요. 기존에 일을 배웠던 곳에서 부동산 사장님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나와서 이렇게 창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유팀 생각에는 되도록이면 그런 일은 피하는 게 좋아요. 왜냐, 이게 도의라는 게 있어요. 도의라는 게 있고 이게 앞에서는 웃으면서 나가라고 하지만 이제 저 나쁜 놈, 또 이제 뭐 몇 년, 1년, 2년, 3년 이렇게 오랫동안 이 근무를 하면서 이게 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대부분들은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단기간 안에 일을 배우고 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도 이 지역에서 몇 개월 동안 또 있으면서 익숙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 근처에서 잘 내려고 하세요. 이 근처에서 내려고 하는 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딜 가나 다 처음이라는 건 있고 그 동네 가서 3개월이면 금방 다 배웁니다. 다른 지역에서 오픈을 한다고 그렇게 쫄지 않으셨으면 해요. 좀 뭐냐면은 저도 제가 일했던 근무한 데가 6년, 7년 지금 제가 이렇게 있지만 다른 부동산 사무실을 낼 때에 전혀 여기랑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구가 자체가 틀려요. 구, 시, 시, 구 단위로 제가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거기에 오픈 안 하시는 게 낫고, 만약에 이런 경우는 이해를 해요. 이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뒷박을 쳤다, 사장이. 사장이랑 나 싸우고 싶다. 이러면 차려주셔도 됩니다. 근데 절대 좀 시간이 지나서 괜찮아지겠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영원히 불편할 거예요. 그리고 광고가 많이 없는 곳을 찾아가는 게 좋아요. 제가 유난히 좀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느 지역을 갔었을 때, 타 지역을 갔었을 때 광고가 여기는 뭐 네이버 블로그도 많이 하고 있고 부동산들이 직방다방도 많이 하고 있고 파워링크도 많이 하고 있고 카페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거를 봐서 이 동네가 내가 경쟁력이 있다. 내가 인터넷 광고를 좀 할 줄 아는데 내가 이런 동네에서는 내가 그래도 손님을 조금 더 데리고 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판단이 들어야 돼요. 이거는 일단 제 기준이에요. 검색을 조금만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검색을 조금만 해보면 알 수 있고 뭐 이제 이거에 가장 이제 되지 않는 지역이 이제 서울 같은 경우겠죠. 전 이렇게 생각해요. 서울이나 저기 뭐 지방이나 다 똑같아요. 뭐 어딜 가나 다 똑같습니다. 서울에 가면요
뭐 막 계약 많이 할 것 같고 돈 많이 벌 것 같죠. 절대 그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리 서울에 계신 분이더라도 이사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고 하면은 지방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 같은 데는 막 수천 개씩 있어요. 수천 개씩 있어서 거기 사이에 껴가지고 아둥바둥 하지 마세요. 설령 거기에 광고비를 많이 투입을 해서 계약을 많이 한다고 해도 진짜 밑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다른 분들도 그런 걸 굉장히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역시 그런 거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예전이랑 틀리게 지금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대표만 좋다. 직원들이 열심히 돈 쓰면 대표만 좋다. 이제 이런 거예요. 저도 대표지만 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그 전월세, 특히 전세 시세가 높은 곳을 찾아가시는 게 좋아요. 아파트가 됐든 빌라가 됐든 가격대가 높은 데를 가셔야지 수지 타산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전세가 있다. 그 동네에 이제 전월세 방 3개 화장실 하나 아니면은 24평 아파트가 뭐 1억이야. 예를 들어서예요. 그러면 수수료는 얼마예요? 30만 원이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최소한 몇 개를 써야 월세와 광고비와 지출을 제외하고 얼마가 남느냐 계산이 나와요. 이제 영원히 남는다가 이제 퉁이라고 생각할게요. 마이너스가 아니란 영원히 남았을 때 나한테 아무런 이득이 안 됐을 때가 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전. 월세가 150만 원이고 지출이 50만 원이에요. 그리고 광고비가 한 2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총 한 달에 이 사무실의 운영비가 이제 400만 원인 거예요. 그럼 최소한 내가 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400만 원을 벌어야지 퉁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럴 때는 몇 개를 써야 되냐? 1억짜리 전세 기준으로 14개를 썼었을 때 거의 퉁이 되는 거고요. 반타 기준이에요. 반타 기준으로 14개 썼을 때 퉁이 되는 거고, 양타 기준으로 7개 이상을 써야지, 양타 기준으로 7개 이상을 써야지 퉁이 되는 거예요. 7개 이상을 써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계산 방식을 동네의 부동산 자리를 알아볼 때 주변 부동산에 한 번씩 들리셔서 여기는 주로 하는 주변에 이제 딱 보면 알잖아요. 아파트가 많이 있는지, 뭐 상가주택이 많이 있는지, 빌라들이 많이 있는지 이런 거 눈에 다 보이니까 이런데 뭐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전세, 월세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뭐 매매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한 번씩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 광고 뭐 이런 것도 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수지 타산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꼭. 그리고 이제 이제 좀 그 입지 자리 다음에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금액이에요. 자본금. 우리가 흔히 제가 이제 여기 있으면서 많이 오세요. 이렇게 오픈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가 또 학원에 광고 쪽에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학원 광고 쪽에 있어서 이제 학원생들이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도 상담을 많이 하세요. 상담을 많이 하시고 물어보시는 것도 많이 있고 한데 제가 그 중에 하나 말씀드린다면 이제 자리를 보실 때 뭐 어떤 데는 권리금이 3천, 어떤 데는 이제 권리금이 5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5천 너무 빡세지 않나? 3천짜리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 절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권리금이 높다고 무조건 제외하시면 안 돼요. 이제 이 동네를 예를 들면 제가 이 동네는 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동네로 예를 들면은 평균 3천만 원이 이제 권리금이에요. 단지 내 상가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그 중에서도 한 5천 부르시는 사장님도 있어요. 5천 부르시는 사장님도 있어. 근데 차이는 2천만 원이에요. 근데 누가 봐도 3천짜리 자리보다 누가 봐도 자리가 5천짜리가 괜찮아요. 누가 봐도 손이 많이 올 것 같아. 아니면 좀 앞에서 지켜봐도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기준으로 유팀의 기준으로 보면은 누가 봐도 자리가 좋고 저기 정말 확신이 든다 하는 자리라고 하면 저는 5천을 들어가요. 처음 시작한다고 해서 제일 걱정하시는 게 처음 시작하니까 살살 해봐야지. 그렇게 하시면은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든지 처음에 다 전력 투구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 전력 투구를 해야지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해가지고요 절대 비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이게 운영하시다가 금방 내놓으시고 금방 이 중개업이라는 게 정말 비전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선 이제 오픈 안 하시는 거야. 부동산 계통으로 아예 있질 않으세요. 그래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려고 하시면은 전력 투구를 하셔야 돼요. 전력 투구를 하는데 권리금 2천만 원이 물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좀 전력 투구로 2천만 원 어떻게든 융통을 해서 좋은 자리라고 하면 운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 3천만 원의 권리금에 대한 부동산 자리, 5천만 원에 대한 권리금에 대한 부동산 자리에는 분명히 그 손님이 많이 오는 그런 성격이 많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이게 2천만 원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유 팀장 사무실이 제가 얼마에 인수했냐면 4천 조금 넘게 인수를 했어요. 다른 데는 그때 당시에는 2천 이 정도가 일반적이었어요. 지금은 좀 올라서 3천 잡았지만 예전에는 한 2천 정도 잡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4천 좀 넘게 잡았어요. 이 인수를 했어요. 그때 제가 제일 높게 인수를 했을 거야. 근데 이게 보니까 큰 손님들, 물론 짜잘짜잘한 뭐 전월세 손님도 많이 오시죠. 근데 큰 손님들이 오는 그런 게 굉장히 틀려요. 한 달에 2천만 원짜리 권리금이 있는 부동산 자리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명 정도가 큰 손님이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면은 5천짜리에는 한 달에 한 5팀 정도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님이 오는 빈도가 많이 틀려요. 큰 손님들이 특히 자리가 더 좋으면 좋을수록 큰 손님들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원투룸을 하다가 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통매라는 것도 처음 해보게 됐고 땅도 팔아봤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다른 사무실에 제가 기존에 그 전에 있던 사무실에 있었으면 절대 이런 거 못했을 거예요. 손님이 와도 못했을 거예요. 자신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렇게 손님들이 그런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물론 계약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계약을 다 하는 게 아니더라도 이 손님을 진행해 보면서 되게 많이 배우게 돼요. 금방금방 배우게 돼요. 그런 차이가 굉장히 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어디 부동산을 오픈을 하든지 4, 5년은 기본적으로 다 운영을 합니다. 2천만 원이 아까워서 4, 5년 동안 큰 손님들, 뭐 10억짜리 매매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거래하면 거래할수록 좋은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원룸 통매 같은 경우에 뭐 한 10몇억 하죠. 그런 거 하나 양타하면은 권리금 2천만 원 그냥 뽑아요. 자리가 좀 더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손님들을 더 많이 보는 게 돈을 버는 거예요. 처음에 오픈할 때 창업비용 물론 생각하셔야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인수할 때 총 7천만 원이 들었는데 제 돈은 2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뭐 여기저기서 다 융통해가지고 몰빵했습니다. 인생 걸었었어요. 그래 잠도 못 자고 소화불량에도 많이 걸리고 새벽마다 기도 나갔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전력 투구를 했어요 처음에. 지금은 조금 배때기가 불러서 그런지 예전만큼의 열정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정말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했었어요. 고생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확실히 제가 나중에 생각한 거는 그거예요. 권리금이 좀 높더라도 굉장히 자리 좋은 데를 가야겠다. 이게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양타를 할 수 있는 데가 좋아요. 양타를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단지 내 상가겠죠. 단지 내 상가가 양타를 칠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더 높겠죠. 왜냐면은 물건이 많이 접수가 되니까 손님만 들어와서 자기 물건을 잘 이렇게 보여드리기만 하면 양타를 많이 칠 수 있겠죠. 제 위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반타와 양타의 수수료는 50% 차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 더 한다고 보시면 돼요. 50%가 아니네요. 100% 차이예요. 하나 더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타를.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양타를 많이 칠 수 있는 단지 내 상가를 조금 처음에는 유념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이에요. 그리고 권리금을 주고 들어갈 때는 필히 확인하셔야 될 게 이제 회원이에요. 각 지역마다 회원과 비회원이 있어요. 근데
초보분들이 하실 때에는 무조건 회원을 가셔야 됩니다. 비회원으로 가입하셔서 회원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회원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부동산 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셨을 때에는 회원이 가능한지, 또 권리금이 없었을 때에도 회원 자리에 가입될 수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리를 구하시는 게 좋아요. 또 하나, 이제 제가 학원생들이나 이런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또 특히 이 주변에 오픈하시는 거 보면 동업을 많이 하세요. 저는 동업을 굉장히 비추합니다. 동업을 비추하는 게 뭐냐면은 제일 큰 건 그거예요. 동업을 하시면 돈이 안 돼요. 이게 제일 큰 거예요. 그리고 둘 다 초보예요. 남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일을 하다 보면은 트러블만 생겨요. 처음에 몇 개월만 으쌰으쌰해서 너가 물건을 접수해, 내가 손님을 보여줄게, 너가 계약서를 써, 이런 계획이 있지만 그것도 처음 몇 개월이에요. 조금 지나면은 트러블이 안 생길 수가 없겠지만 트러블이 생깁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경력직 직원을 써서 하시는 게 더 좋아요. 둘 다 초보이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경력직 직원을 써서 그분한테 배우시는 게 좀 낫고요. 동업을 하면 아까 전에 말한 그 반타, 양타, 17개, 14개가 2배가 되는 거예요. 2배가. 2배를 더 해야지 더 버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해도 경력직 직원 쓰고, 만약에 안 쓰시더라도, 옆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 주변에 아시는 부동산 사장님, 이렇게 물어봐서 처음에는 공동중개로 진행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할 줄 알면은 혼자도 진행해보고, 이렇게 해서 3, 4개월, 6개월만 배우면은 솔직히 금방 배웁니다. 그리고 적당한 광고 투자는 필수예요. 이거는 물론 이제 직원이 아니라 이제 대표의 입장에서 혼자 있었을 때 적당한 광고 투자는 필수고, 혼자 운영하면은 절대로 마이너스 날 일이 없어요. 절대로 마이너스 날 일이 없어요. 진짜 마이너스, 혼자 일하는데 마이너스 난다 그러면 진지하게 한번 그 부분을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물론 처음에 부동산을 인수하고 처음에 부동산을 오픈하고 3개월 동안에는 그럴 수가 있지만 그 뒤로 수입이 없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계약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다른 분들이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연구해 보시고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번외로 이제 원투룸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직원을 많이 뽑으니까. 근데 이제 부동산 중개 사무실 원투룸 쪽으로 겨냥을 하신다고 하면은 오픈을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오픈 안 하시고 그냥 직원으로 가 있는 게 더 나아요. 뭐 대부분 서울 뭐 7대3 이런 비율로 가죠. 7대3에 뭐 광고비는 본인 알아서, 밥값 본인 알아서, 아니면 자리세 50만 원씩 받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제가 봤었을 때 그냥 원투룸을 나는 할 거야 이런 분들은 그냥 그 직원으로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본인이 오픈을 해서 가게 오픈을 해서 막 원투룸 열심히 해, 차 떼고 포 떼고 하면은 직원이랑 거의 비슷하거나 더 못 벌어갈 때가 더 많아요. 월세도 내야 되지, 여기 뭐 운영비도 내야 되지, 하다못해 이런 짜잘짜잘한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갑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냥 직원으로 있어서 편하게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뭐하러 스트레스 받아요. 오픈하시고서 마음대로 접지도 못해요. 그럴 바에는 직원이 훨씬 낫습니다. 원투룸 하실 거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원투룸을 하고 있지만 우리 저 실장님들이 한 300만 원을 월급 300만 원을 가져가면 전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좀 제가 좀 바보같이 운영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전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부동산 창업에 대해서 말씀해드렸어요. 어디까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 이제 모두 이게 100% 맞다 이게 아닙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냥 그러려니 한번 해주시고 또 공감 가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좀 좋게 한번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을 꼭 한번 눌러주세요. 내일은 부동산 중개업, 취업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취업은 뭐 어떤 부분이냐, 예를 들어서 뭐
중개사무소 어디에 취업을 해야 되는지, 뭘 물어봐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